보세요. 3번은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이에요. 자, 이제 공동사무소, 이제 일명 공동사무소라 부르는 건데, 일단 책은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 공동사무소가 뭘까? 자, 일명 이제 공동사무소라 불러요. 자, 먼저 공동사무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법인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동업을 하는 형태인가? 동업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한 개 사무소만 함께 쓴다 뜻이 이렇게 공동 사용하자. 그래서 사무소만 공동 활용한다. 그것만이 이제 목적이에요. 공동 활용만이 목적이니까 우리가 공동 사무소에서는 이제 한마디에 기억하는 게, 자, 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업무는 다 각자 하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각자 한다. 각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공동 사무소를 누가 할 수 있을까? 자, 다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자, 신규 등록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하고 있었던 기존의 개공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두 번째는 우리 개공들의 종별이 서로 달라도 괜찮아요. 종별 서로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도 다 다르죠. 자, 서로 다른 경우라도 하도록 가능하다는 뜻이고,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동사무소를 할 때 이 신규 등록인 경우하고 기존 개공들은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서류 하나가 더 필요한 게, 함께 사용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가 있어야 돼요. 승낙서. 이게 하나 더 기억하시는 거고. 다만 그런데 다 되긴 되겠지만,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업무 정지가 돼요. 자, 업무 정지 중인 자와는 같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업무 정지 중인 개공과는 공동사무소 할 수가 없다. 요게 다야, 내용이 다, 요게 지금. 그리고 간단 행력권에서 이 책을 보면 되니까, 책을 정리한 다음에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공동사용이 의라고 나오는데, 의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1번 동그라미. 자, 개업공인중개사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즉 중개사무소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업무는 각자 수행한다. 다 따로따로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라면 그렇지 않다. 같이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이제 공동사용 방법이라고 써있죠. 자, 1번 동그라미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에 기존 개공중개사무소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죠. 동일사무소에 동시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보다 디귿 동그라미는 기존 개공사무소로 이전에 와서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등등. 그건 방법상의 문제겠고요. 그다음 내려오시면 이제 양으로 3번에 공동사용의 법률 관계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면, 자, 1번 동그라미죠.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하는 개공은 각자 등록 신청, 각자 인정 등록, 각자 보증 설정, 각자 고용인을 고용한다. 다 뭐라고 그래요? 각자 한다는 거예요. 네, 각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내용이 다예요, 사실. 그러면 잠깐 이제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을이 있고, 자, 병과 정과 이제 무라는 사람이 5명이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올해 처음 자격증을 땄죠. 올해 처음. 그래서 일단 신규로 등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인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제 사무소 하나를 딱 얻었죠? 하나 얻었어요. 이렇게 하나 얻어놓고는 이제 물론 따로따로 한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근데 사무소 하나밖에 안 쓰는 거지. 하나를 둘이 쓸 테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가. 이제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나 혼자 얻으면 전 사무소가 좁을 거 아니겠냐고요. 둘이 돈을 합치면 좀 크게 했죠. 이렇게. 네, 크게. 그런 장점이 있겠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일단 이 사람들은 사무소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둘이 같이 쓸 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모든 건 다 각자 내릴 테니까 등록 신청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 신청은 다 따로따로 각자 하는 거예요. 보증 설정 등 다 각자 한단 말입니다. 이럴 때, 자, 기존 서류에다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하나 사무소를 둘이 같이 쓰기로 합의가 됐겠죠. 네, 그러니까 이때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서류 제출할 때. 그러니까 갑은 누구 승낙서? 을거. 을은 갑고란 뜻이겠죠. 거기 승낙서를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 병정무가 누구냐면, 저기 이제 종별 여기 밑에 건데, 자,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배웠던 부칙상 개공이에요. 그 다음 정이라는 사람은 이제 법인이고, 이 사람이 뭐 공인중개사 이렇게 하면 되자고요. 그 다음 지역도 다 틀리거든요. 이 사람 인천에서 하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 이제 서울에서 하고 있는 법인이고, 뭐 수원 이렇게 볼게요. 그럼 종별 다 다르죠. 지역도 다 이렇게 달라요. 그죠? 네,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울로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 사무소 쓰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와가지고. 그럼 두 번째 거. 기존 개공도 할 수 있었죠. 두 번 종별 달라도 되지요. 지역 달라도 되죠. 이렇게.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되는데 또 승낙서가 뭘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전 신고라는 걸 해야 돼. 이전 신고. 그 이전 신고할 때 서류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병은 누구의 승낙서? 두 사람 거. 그 다음 뭐라는 사람은 두 사람 께 있어야겠지. 그 뜻이라고 해요, 지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중에서, 자, 병인 환자가 현재 업무 정지 중이랍니다. 올 수 있어요? 못 오고. 그 다음 정이라는 사람 정지 중이래요. 그럼 그 사무소로 갈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요 내용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에 나온다 한들 보기 하나밖에 안 나와, 얘는. 가치가 그만큼 양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든 건데 각자 한다면 아시면 되는 거고. 독자 문제 나올 수가 없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되신 다음에 이제 오른쪽 119쪽 가세요, 또. 자, 6절 인장의 등록이죠? 지금 하는 단원들이 이렇게 조그만데 다 자그마한 건데 내용도 다 쉬운 단원이라고요. 이제 쉬운 대신에 장점이 있어요. 자,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다? 쉬운데 답을 찾기는 좀 애매하게 어려워져요. 왜? 정확히 안 돼 있으면 답을 잘 못 찾아요. 이따 우리 문제 몇 개 풀어볼 테지만 이따가 하여튼 이제 여기는 문제를 풀 때 조심하셔야 할 필요 있어요. 자, 인장을 등록한다. 뜻을 아시겠죠? 도장을 등록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는가? 이제 의무자 나오잖아요. 양가로 1번이 맨 위에 있네요. 내용 읽지 마시고 그냥 두 사람밖에 없어요. 개공과 소공이에요. 개공, 소공. 그 사람들이 인장을 등록해야 돼요. 내용 읽지 마시고 필요 없어요. 넘어가시면 자, 120페이지. 어떤 인장인데? 자, 1번 법인이죠. 자, 1번 동그라미는요. 1번 동그라미는 법인의 본사, 주된 사무소예요. 2번 동그라미는 분사무소고. 먼저 본사 볼까요? 1번 동그라미. 법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 첫 줄 끝에 보세요. 바로 법인의 인장이어야 된다. 법인의 인장.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법인 대표자 인장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주의한다 써놨네요. 그럼 본사라는 것은 법인의 인장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대표자 인장 그럼 틀려요. 법인의 인장, 법인의 인감 그러셔야 돼요. 대표자 게 아니에요. 지금 보는 페이지가 120페이지예요. 맨 위에 보고 계신다고요. 맨 위에. 자, 법인의 개공 해놓거나 다시 법인의 개공에서 첫 1번 동그라미 법인의 개공 첫 줄 끝에 보시면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셋째 줄 그러니까 대표자 인장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한다. 2번 동그라미 이건 법인의 분사무소죠. 줄 치세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첫 줄 끝에 있었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하나 주의할 것, 이때도 말이에요. 등록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써야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 틀려요, 또.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아직 인식이 안 되시는데, 여기는 내용이 좀 어렵지 않잖아요, 계속. 다 쉬운 것들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나오면 답을 못 골라요. 내용이 쉬운데,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월달쯤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그때 느끼실 거라고, 이게. 이상하게 내용은 다 알겠는데 답을 못 찾겠어. 답이 눈에 안 들어온다고. 그리고 이게 답을 알기까지가 시간이 꽤 걸려요. 아무리 봐도 내용이 쉽거든, 이게 지금. 내용이 어려운 게 없어요, 다. 한 번 들으면 다 알 수 있거든. 한 번 듣잖아요. 그럼 시험 때까지 다 기억이 난다니까? 이 내용 다. 근데 이상하게 답이 안 보여. 답이. 왜 그럴까? 두리뭉실 알면 그렇게 돼요.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알지 못하면 답을 못 찾는다고, 내용을 알아도. 그럼 내용 알아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답을 못 고르는데. 그게 이제 단점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얘기했죠,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쪽집게로 새치 뽑듯이 공부가 돼야 돼, 여기는. 이 파트는. 여기 이 단원 자체가. 정밀하게 하지 않으면요, 내용은 아는데 답을 못 고른다고요. 그런 어떤 면 느끼게 되냐면, 이상하게 모의고사 할 땐 잘 본 것 같아요. 다 맞은 것 같은 거야, 느낌이. 근데 답안지를 딱 들이대니까 막 틀렸어, 쫙 나갔다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는 거냐면, 어르신들 표현을 빌린 말이에요. 이 눈 뜨고 코 베이는 있는 격이라고 그래요. 우리 식대로 표현을 쓰면, 내가 보는 앞에서 누가 핸드폰 집어가. 이렇게 뻔히 보고 있는데, 그 기분이요, 그 기분. 핸드폰 집어간다, 그러게 된다니까? 무지하게 억울하죠, 그거. 승질나고. 내용을 모르면 내가 이해를 해.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치자 이거야. 근데 아는 건데 틀리다고 이게 자꾸. 그럼 막 짜증나고 성질나고 그런다고 이게. 그게 뭐야? 나 왜 이러 자꾸 이러는지 자괴감이 빠지고 그런다니까요. 안 그러려고 그러면 아주 세밀한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 이런 표현도 그런 데 뜨셨어요. 그 다음 이번 내려오세요, 이제. 자, 개인이죠. 개인은 뭐 두 사람이겠죠. 뭐 개공과 소공인데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크기를 기억해야 돼요. 자, 1번 동그라미 보니까 실제 인장으로 해야 되는데 네 번째 줄에 크기 나올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라 써놨죠. 그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인장 크기 개인들 거 730 단위 밀리미터 730 단위 밀리미터 그 크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큰 3번 인장 등록 방법 어떻게 하는 걸까? 1. 법인 개공. 자, 세 번째 줄 주시면 돼.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는 것이다. 법인들은 인감증명서를 내면 되는 거고요. 2번 개인은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줄 맨 밑에 줄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말이 좀 다르네, 그죠? 법인은 인감증명서, 개인들은요 인장 등록 신고서.
그 용어만 보시면 용어만, 위에 건 필요 없고. 오른쪽이면 이제 변경 등록 보이죠? 변경 등록. 변경 등록은, 자, 거기 이제 필요 없고, 내려오세요, 이제. 자, 큰 4번. 인장 등록의 시기. 거기 중복돼 나와 있어요, 또. 자, 인장, 언제 할까, 인장 등록은? 첫 번째, 신규 등록. 1번 동그라미 끝에 있어요. 자, 언제까지요? 그렇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거 보시면 돼요. 신규니까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그 다음 이번에 변경 등록 나오죠? 변경 등록은 첫 줄 끝에 있습니다.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1부터 며칠이요? 7일 이내. 그 날짜 기억하셔야 돼, 또. 그럼 이제 둘로 나눠지죠. 신규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변경 등록은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지금 이제 그 변경 등록은 말이에요.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1부터 7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쵸? 근데 여기 이제 너무 기니까 말을 줄이면 이렇게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이렇게 줄여 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예? 이게 시험 나온 적이 있다고 실제로. 어떻게? 변경할 날부터 7일 이내 이렇게 냈어요. 그래 놓고는 틀린 거 찾아봐 이렇게 나온 거야. 시험에서.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 아무리 봐도. 도저히 답이 없는 거야. 틀린 거 찾으라는 건데. 아무리 봐도 없네. 아무리 봐도 없네. 여기 뭐예요 지금? 한이죠. 한이면 이게 전혀 사후요. 사후에 사후. 한이니까.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후란 개념이 되잖아. 이건 이렇게.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할 그랬다고. 그러면 의미가 바뀌긴 해요. 물론. 뭐가 되니까. 사전에 의미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결론은 볼 때 의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글자도 아니라니까. 뭐예요 뭐? 받침이에요 받침. 니은을 뭘 바꿨어요? 리을 바꿔놨어. 이렇게 놓고는 틀린 거 찾아봐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 띈다고 이게. 예? 눈에 안 띄지 이게 아무리 봐도. 그냥 왜? 그냥 쓱 지나가니까 이렇게 자세히 한자 한자 볼 수 없잖아 이게 바쁘니까. 그러니까 쓱 지나가니까 이상한 거야? 날짜 맞으니까. 그래서 답 못 고르는 거지 이제. 김 미치는 거야 이제 이게. 아니 뻔히 아는 내용인데 답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틀린 게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보기가. 그럼 어떻게 환장하는 거야 진짜 이게 지금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적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토시를 바꾼다니까. 이렇게도 지금도 서너 개는 그렇게 내요. 지금 현재도 그래. 여러분 시험도. 최소 3개 정도는 그렇게 낸다고. 말 한 글자 토시 이렇게 나는 거야. 또는인데 밑으로 바꿔버려. 밑인데 또는으로 바꿔버린다고. 원래 밑 해야 되는데 그걸 바꿔. 또는으로. 작년도 시험 나왔어요. 그렇게 해도 또. 지금도 서너 개 이렇게 나온다니까. 또는 밑 이런 걸로 나온다니까. 뭐 이상, 이하, 뭐 할 수 있다, 하여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느낌이 드는 거 아니? 이게 공인 국가 자격증이야 이게 우리가. 국가 고시라고 이게 지금. 국가 고시면 뭔가 품위가 있을 거 아니 문제가. 뭔가 무게감도 있고 말이야. 중후한 맛도 있고 말이야. 아니 우리나라 국가를 대표하는 게 자격증이니까 뭔가 좀 품위도 있고 말이야. 무게감도 있고 품위도 있게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중후한 맛도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 뭐 좀 어떤 과목처럼 좀 품위가 있어야겠어. 뭐 민법이라든지 말이야 이런 걸로 좀 중후한 맛도 있고 말이야. 이래야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과목이 어떻게, 이 문제가 어떻게 보여 느낌이 치사하잖아. 좀 촐랑대는 느낌도 있지 이게 지금. 약간 또 어떤 느낌도 있어 이게? 쪼잔한 느낌이 들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야. 뭐 쪼잔해, 쫀쫀해, 치사해, 촐랑 이런 느낌이 든다고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과목이 어떻게 보여 이게? 쪼잔해 보이지 과목이. 예? 촐랑대는 거 같고. 그러니까 선생도 어떻게 보이는 거야 이게? 예? 그 이미지 아주 제로. 뒤에서 그랬지 지금 방금 두 분이. 격하게 반응하고 보니까 그런 거지 지금? 응,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나마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강의하는 게 만약에 이렇게 배도 이렇게 나오고 말이지, 이렇게 등치가 있고 그러면 좀 덜해 그나마. 그러면 좀 덜해 보이는데 이 체격과 하려니까 그야말로 이게 쪼잔해 보이는데 문제가 있다. 이게 천천히 좀 이래서 아주 이미지 좀 제로인데 어떻게 안 할 수는 없고 이게 뭐 천상 직업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죠? 그래서 강조 안 할 수 없네요. 어쨌든 날짜 기억하시라는 소리였어요. 참. 자, 넘기시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 122쪽 보시니까 5번에 제재라고 써있죠? 제재? 제재는요, 이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인장은 무조건 정지밖에 없어요. 정지. 저기 보니까 이제 어디 있냐면 이제 2번 동그라미 있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위반하면 끝에 있죠. 뭐라고요? 업무 정지. 3번 동그라미.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위반했다. 끝에 보여? 자격 정지. 그죠? 정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인장, 이거를 무조건 정지해. 그냥 정지. 정지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124쪽을 가시게 되면, 자, 지금부터 이제 사무소를 옮기는 문제 나와요, 이제. 자, 공동사무소 끝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사무소를 옮긴대요. 그럼 너무 격하게 반응하니까 기분 나빠지는데? 안 쫀쫀한 거야. 안 쫀쫀했어? 아니, 웃자는 얘기야. 자, 웃자는 얘기예요. 자, 이제 옮기는 건데 예를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또. 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있냐면, 현재, 자, 남양주시에서, 이제 호평동에서 처음 이렇게 오픈을 했다고 이렇게. 옮길 수 있겠죠? 이렇게? 옮겨요. 어딜로요? 바로 옆에 평내동. 자, 평내동으로 옮기자. 이런 얘기예요. 오늘 관할구역 내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내일이라고 치고. 두 번째 또 옮길 수 있겠어. 이렇게. 어디 옮길까요? 멀리 갈까? 아예 그냥? 자, 서울시 종로구로 간다고 예를 드세요. 이렇게. 뭐가 될까요? 관할구역 외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내외. 이렇게 옮길 수 있다. 이 말이 이렇게 이제. 내외. 근데 결론은 뭐냐? 내건 외건 옮긴 뒤에 신고하면 돼요. 옮긴 뒤에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서 보니까 이렇게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옮길 수도 있고 외로 옮길 수도 있겠지. 어쨌든 좌우지간 내건 외건 옮긴 뒤에 신고하니까 그런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한다 이 말이 이렇게요. 날짜 기억해야 돼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한이니까 뭐예요? 옮긴 뒤란 소리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열흘 내 10일 내 신고한다. 날짜 아셔야 된다고요. 날짜 까먹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서류가 있어야 돼. 서류가. 근데 이건 내나 외나 똑같아요. 서류는 같다 이거죠. 내나 외나 자, 신고할 때 서류가 있어야겠다. 서류 몇 가지? 몇 가지요? 서류 몇 가지? 세 가지. 이거 외우자고 했죠 지난번에. 그죠? 이거 다 암기하는 거예요 다. 자, 외우자고 했었어요. 이거 어떤 서류예요? 응? 이거 암기하라고 내가 그때 했던 것 같은데 2, 4 등으로 외우자고 이렇게. 그쵸? 응? 자, 지금이라도 외우는 건 나중에. 자, 일단 자, 세 가지요. 2, 4 등이에요. 이자 뭐죠 이게? 이전 신고서. 사자는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등자 등록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록증 외우는 거예요 이거. 네? 2, 4 등 외우시는 거라고. 자, 이건 내나 외나 똑같아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신고 어디 가서 할까 문제입니다. 어디 가서 할까? 자, 같은 시내에서 동만 바뀐 거죠. 그럼 어디 가서 해요? 남양주. 네? 자, 4개 쪽에서 4개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여기 때는 이제 등록관청에 가서 한다. 이러면 되겠죠. 남양주라는 뜻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신고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남양주 시장이 어떻게 줄까? 어떻게 줄까? 요렇게 둘 중에 하나 해줘.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자, 등록증 자체를 다시 한번 재교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원칙이에요.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게 이게 원칙이라고. 그런데 지금 같은 시내에서 동만 바뀐 거잖아요. 이게 지금 동만. 그거만 고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변경된 사항을 변경해서 다시 한번 교부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예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외다 이거는. 그럼 원칙이 더 중요한 거니까 등록증 재교부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또 두 번째 이제 종로로 나갔다고 보세요. 종로 갔다고 하자. 그럼 자, 옮긴 뒤에 신고하니까 어디가 신고해야 돼요? 이건 종로 가서 하는 거야. 네? 종로 가서. 그럼 이제 그 얘기 뭐가 된다? 외일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전 후, 이전 후에 등록 관청한테 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종로구청장이 어떻게 해주는데? 여기는 무조건 등록증 자체를 재교부만 해줘야 돼요. 무조건. 변경교 만드는 거라고요. 무조건 재교부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지금 3개 보이는데 4건, 4건에서 뭐가 원칙이에요 지금? 재교부가 원칙이지요. 그죠? 재교부가. 여기도 많으니까. 변경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외일 때도 문제가 돼요. 그럼 일단 종로 가서 신고했겠지, 이렇게? 그러면 종로구청장이 남양주로 전화한다고, 전화. 해가지고, 야, 그 사람이 우리한테 왔어. 그러니까 서류를 다 보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남양주에 서류를 다 보내줘야 돼, 종로로.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전 후잖아요, 그죠? 그러면, 끌어내려서 이 얘기는, 자, 이전 전인 남양주에서, 이전 후인 종로로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이전 전의 관청에서 이전 후로 보내줘야 할 서류가 있어요. 이거를 송부 서류라고 그래. 보낸다. 역시 몇 가지 있다고? 3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이것도 뭐 하라고요? 암기해야 된다고 이것도. 짭짤 땄었죠? 어떻게 땄어요? 등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등, 신,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자, 등신일. 등자 뭐라고 얘기해? 등록 대장을 보내줘야 되고, 신자가 처음에 저 사람이 호평동에서 오픈할 때 냈던 서류 있었죠? 그걸 다 보내줘야 돼요. 신청 서류를 다 보내줘야 돼. 일자는요, 1년간 행정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치자 이거야. 그럴 때 1년간 행정처분 관련 서류를 다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요게 이전에 다야. 요게. 예? 이게 전부 다라고 지금 이게. 자, 그럼 이제, 정리 간단해봐요, 한번. 사무소 이전 그러면 어떤 모습이 있겠다고? 내하고 외가 있겠지. 어쨌거나 옮긴 뒤에 신고한다. 며칠이요? 10일 내 신고한다고요. 신고 서류 똑같아요, 지금. 네, 세 가지요. 2, 4 등 세 가지. 그 다음에, 자, 내면 어디 가서 신고하고, 등록 관청이고, 어떻게 해주고, 재교부나 교부. 여기가 원칙이고, 외면 어디 가서, 후에 가서, 어떻게 해주고, 재교부만 해주고,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전 후면 보내라, 서류 보내라. 네? 보내 서류 몇 가지? 세 가지. 어떻게 해요? 등신일. 요건 외워야 되는 거고. 그럼 이것만 정리하신다면 책 볼 게 없어, 사실은 또. 그럼 책을 정리해야 되겠는데, 자, 사무소 이전 이제 어디 보시냐면, 이제 125쪽으로 오시면 되겠어요. 자, 어디 뭐 왼쪽이 124쪽은 뭐 그냥 내용, 그냥 뭐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옮기 싫다는 얘기지 뭐. 자, 125에서 맨 꼭대기 볼게요. 자, 이전 절차. 양가로 1번 이전 신고, 1번 동그라미,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한다. 그거는 내예요, 외요? 네. 내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관할지역 외로 이전했다면 어디가 신고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밑에로 오시니까 2번 볼게요. 등록증 재교부라고 되어 있네. 등록증 재교부. 그럼 원칙은 자, 보다시피 이 뜻이거든요, 지금. 자, 내건, 외건. 원칙은 뭐예요? 재교부가 원칙이잖아요, 이렇게. 네? 그쵸? 원래 다시 주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 2번 동그라미 보니까 다만 관할구역 내로 이전했다. 그럴 때 뭐라고 써 있어요?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그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재교부가 이제 원칙이었고, 그 2번 동그라미 내일 때는 변경 교부할 수 있다니까 예외가 되겠지, 그게. 그 다음 내려오시면 이제, 자, 3번 서류 송부 요청 써놨죠. 자, 1번 동그라미가 관할지역 외로 이전했을 때 이전 후 등록 관청은 이전 전 관청에다가 서류 보내라고 요청해야 된다. 그럼 어떤 서류인데? 밑에 4번 박스 있어요. 그 서류예요. 자, 그 속에 이제 기역, 니은, 니은 들었죠? 기역, 니은, 디귿인데. 자, 기역이 끝에 보세요. 등록 대장이죠. 등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동그라미 끝에 신청 서류죠. 신자. 등신일이니까. 그 다음 디귿 동그라미 맨 앞에 최근 1년간 그랬죠? 뭐 일자. 등신일 따놓으세요. 자, 그걸 따놓은 다음에 이제 지금 서류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지만, 왼쪽에 이제 그 이전의 의 124페이지, 이전의 의로 다시 돌아가갖고, 그 3번 동그라미 좀 보면 말이에요. 그 3번 동그라미 세 번째 줄 좀 보세요. 세 번째 줄. 3번 동그라미 세 번째 줄. 124페이지. 거기 보니까 서류를 그냥 줄만 그려야겠는데, 천상. 그 세 번째 줄에 따라서라고 돼 있죠. 3번 동그라미 세 번째 줄에 따라서. 거기 보니까 이전 신고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이전 신고서라고 고쳐봐요. 이전 신고서. 이전 신고서 했고, 그게 곧 이자 하나 따봐요, 그럼. 이전 신고서라 쓰고, 이자 하나 따놓고, 그 다음 그 뒤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써 있죠. 등자 하나 따보고, 그 뒤에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써 있을 테니까, 그 사자 따보고, 그래가지고 이걸 연결하시려고, 이제. 2, 4 등으로. 자, 2, 4, 그렇게 해서 일단 먼저 서류 외우시면 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자, 넘겨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126쪽에, 그건 보이지 말고 오른쪽 오시자고요. 자, 127쪽에 오게 되는데, 자, 아까 우리가 분사무소 봤었죠, 아까? 자, 이번에 뭘 보느냐? 분사무소 이전을 보는 건데, 아까 여기서 했어요, 제가. 자, 법인의 분사무소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림을 그렸었죠, 아까. 자, A란 법인이 있었다. 본사가 서울 종로에다가 두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를 남양주에다가 두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랬던 건데, 아까, 그죠? 그랬을 때, 자, 처음에 둘 때 하는 게 뭐라 그랬었어요? 설치, 신고한다고 그랬죠? 설치, 신고, 어디다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다? 종로구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다가 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죠? 그치요? 근데 두 번째, 옮겨, 다시 또. 그럼 똑같은 얘기죠? 자, 처음에 어디에 오픈했어? 여기, 자, 호평동이었어요. 오픈한 데가. 둔 데가, 처음 설치한 데가, 옮겨요, 또. 마찬가지로 평내동으로 옮긴다고 치자. 이것도 뭐예요? 관할구역 내잖아. 또 옮긴다, 다른 데로. 자, 서울시, 용산구로 옮긴다고 치자, 이거죠? 관할구역 외죠.
이럴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그럼 내나 위는 이렇게 옮길 수 있겠네. 이렇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내건 외건 옮긴 뒤에 신고하면 돼요. 며칠 내? 10일 내. 10일 내. 근데 이제 문제는 신고를 어디가 사느냐가 문제가 되지, 이제. 신고를.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전 신고를 어디가 사는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어디가 산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해야 한다. 이 말이 이렇게요. 그럼, 자, 내건 외건 무시해버리시고 어디가 신고한다? 종로구에 가서. 이 말이라고요, 지금. 그럼 다르잖아, 이거, 지금 이거 하고는. 여기 하고는, 그죠? 여기는 지금 개인 경우일 때는 내면 어디? 남양주. 외면. 종로였잖아요. 네?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 지금. 무조건 내건 외건 무조건 어디가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 종로구청장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건 외건. 내면 어떻게 줄까? 신고 필증을 다시 한번 재교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변경 교부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외면 무조건 재교부가 돼야 되지. 연결되나요, 지금? 요 앞에 요 위에 요하고 이렇게 연결되죠, 지금요. 그럼 차이가 있잖아. 차이가 있어요, 그죠? 어떤 차이? 일단 날짜는 똑같다 하더라도 신고하는 곳이 틀려. 무조건 분사무소는 무조건 어디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뭐 이전 후로 가면 뭐 서류 보내고 뭐 이런 거 있죠, 저기. 서류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 저기. 등신일.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고요. 왜? 여기는 무조건 항상 모든 서류를 다 누가 보관하고 있어. 종로구에서 그냥 보관하는 거예요. 보내고 가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죠? 그런 절차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분사무소일 때 설치도 이전도 다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얘기가 이제 기본 서인지가 127쪽을 정리한 거이고요. 그래서 자, 어디 보시냐면 이제 쭉 내려오시니까 양가로 2번 보세요.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 양가로 2번에. 자, 분사무소 이전한 때에는 똑같아요.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 어디다가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관청에다가 신고한다 이거죠.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좀 아까 금방 얘기했다시피 자, 종로구청장이 뭐 해준다고요? 신고 필증을 다시 재교부하거나 변경 교부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연결을 지우시면 된다고. 저기 이제 뭐 내용 간단했었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시느냐? 130페이지 가세요, 이제. 자, 8절 가자고요, 또. 8절에 이제 휴업과 폐업이 나오네요. 휴폐업. 이번에 이제 휴업하는 것과 폐업하는 거예요. 자, 먼저 휴업부터. 자, 휴업은 신고하고 휴업해야 되죠. 얼마 할 때요? 응? 여기 보이죠? 어디 보고 있어? 나 여기 있는데 지금? 자, 휴업 신고하자. 얼마 할 때? 3월 뭐? 응? 그 3월 그럼 어떻게? 3월 초과까지 나와야 되겠죠? 3개월을 초과할 때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신고 언제 해야 돼요? 언제? 미리. 응? 사전에 신고해야겠죠. 그죠? 휴업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할 때 뭘 반납하라고? 네, 등록증을 반납해야 돼요. 첨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서 해야죠, 이거. 응? 가서 해야 돼요. 자, 방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자,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한 번 휴업 신고했죠. 그럼 얼마 동안 휴업할 수 있을까? 그 말은 최장 휴업하는 기간이 얼마 동안 될까? 얼마 동안 휴업할 수 있다? 6개월을 넘어갈 수는 없더라, 이렇게. 그럼 원치 6개월밖에 안 돼요. 6개월밖에 안 된다, 그 말이지 뭐. 그런데 어떨 때는 사유가 있으면 기간 제한이 없다 그랬죠. 군대 간다, 대학 간다, 병원에 입원한다. 그럴 땐 기간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기간 제한이 없다 이랬어요, 그죠? 이 사유가 뭐라고 쓰였어요? 뭐 군대 간다, 입영, 요양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휴업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휴업하고 있다. 원래 6개월밖에 안 되지만 연장되긴 되죠? 연장할 수 있어 또. 그때 뭐 해야 돼요? 연장할 때 휴업 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면 연장이 된다고. 변경 신고 언제까지? 미리 사전 신고하라는 얘기고. 그다음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더라?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자문서로도 신고할 수도 있고 다 되잖아요, 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우리 휴업하고 있다. 업을 다시 하자 이거야. 업을 다시 하자. 그때 하는 게 뭐라고? 업을 다시 하자. 재개신고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재개신고. 이것도 언제 하라고요? 미리 사전에 신고하라고요, 이렇게. 방법은요? 가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럼 이제 재개신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아까 휴업할 때 뭘 반납했다? 등록증 돌려줘야지, 이거. 돌려줘야 되지. 자, 즉시 아니면 지체 없이.
즉시 줘야 돼? 지체 없이 줘야 돼? 아, 빨리 주는데. 즉시요, 지체 없이요, 그게. 골라요, 둘 중에 하나. 응? 즉시 줘야 돼. 즉시 등록증을 반환해라. 요것도요, 지체 없이 그럼 틀려요, 또. 응? 틀리다고요, 즉시가 돼, 즉시. 예. 즉시라고 그래, 지체 없이라고 그러면 틀립니다. 신경 써야 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두는 거죠. 이제 폐업하는 거예요. 자, 그만두자. 폐업 신고하는 거. 자, 이것도 당연히 먼저 한다. 예, 미리 해야죠. 뭐, 사전에 미리 신고해라, 이렇게. 그때도 뭘 반납하라고요?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어떻게 한다? 가서 해야 되지 뭐. 자, 방문 신고해야 되는 것이고, 전자문서로 할 수는 없다. 이게 다예요. 슈폐업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니까, 여기서. 이게 다라니까, 지금. 그럼 정리 일단 해보고, 책 좀 이따 보고. 자, 일단 먼저 신고 종류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신고라고 붙은 거 몇 가지? 응? 네 가지. 뭐뭐 있어요? 휴업, 변경, 재개, 폐업. 네 개 몽땅 다 언제 해야 돼요? 그쵸? 그죠? 그 다음에 숫자는 몇 개 보여요, 지금? 숫자. 2개. 뒤에 이상이요, 초과예요. 이상,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 초과라고 해야 된다, 반드시. 이상이라면 틀린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휴업하는 거, 요 휴업 신고하는 거 하고 폐업 신고만 어떻게 해야 돼요? 방문을 해야 돼요. 왜 그래요? 등록증을 갖다가 내야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그럼 나머지 변경과 재개 신고는요? 둘 다 할 수 있네, 이렇게. 그죠? 응? 다 할 수 있잖아. 뭐 원래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럼 그때 기간 제한이 없는 거고. 그 다음 재개 신고 들어왔다. 등록증 돌려줘라. 언제? 즉시. 반환 해라, 이렇게. 자, 내용 끝났어요, 이렇게 이제.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두 개를 보면 파란색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요거. 신고 요걸 싹 묶어 가지고 요거 위반하잖아요. 그럼 몽땅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야, 다. 싹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되는 거고, 여기서 6개월 넘을 수 없다 그랬죠, 이게? 예, 그런데 여기서 자, 6개월을 초과하도록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휴업했다면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칙은 2개가 있어, 2가지. 상대 취소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고 안 한 걸 묶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끝에 가서는 6개월 초과 무단 휴업한 거는 상취가 되고, 이렇게 돼요. 요것만 정리한다면 이제 휴업은 다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 보느냐? 이제 130페이지 와서, 자, 첫 번째 이제 1번 휴업부터 보죠. 휴업부터. 자, 휴업 신고 써놨는데, 자, 1번 동그라미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자유롭게 휴업할 수 있는데, 다만 3개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휴업 신고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휴업 신고한다. 근데 이제 신고 종류가 4가지가 있다, 이 소리예요. 휴업, 그 다음에 재개, 변경, 폐업 신고 4가지가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131쪽 2번 신고 절차 들어오세요. 신고 절차 들어오니까, 자, 1번 사전 신고라고 써놨어요. 휴업, 재개, 변경, 폐업 신고의 경우에 두 번째 줄 모두 뭐래요? 사전 신고다.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있죠? 자,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 경우에는 뭘 첨부하랍니까? 등록증을 첨부 신고한다. 넘기면 다음 페이지 132쪽에서 2번, 자, 방문 신고와 전자문서에 대한 신고 써놨어요. 1번 동그라미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 시에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되므로 전자문서 신고는 인정되질 않는다. 반드시 방문 신고로 해야 된다. 그런데 2번 동그라미 있어요. 재개 신고와 변경 신고 경우라면은 원본 첨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문서 신고가 가능하다. 양으로 3번, 자,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언제까지? 즉시 반환해야 된다. 쭉 내려오시면 큰 3번 휴업기간 1번 동그라미 휴업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다만 어떤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6개월 초과하는 것도 가능한데 어떤 사유냐? 2번 동그라미 있죠? 그럼 이제 기역, 리은, 디귿, 리을, 요양 등이면 6개월 초과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초과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4번에서 휴업과 폐업의 효과라고 된 게 있죠. 그럼 다는 볼 거 없고. 이제 두 가지 좀 보면은, 자, 전부 다 이제 휴업이니까 이거는 휴업하고 있는 그 기간 중에
사무소를 옮길 수가 있을까 없을까? 되냐 안 되냐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 아예 그만두는 것, 그러니까 폐업하는 것이 될까 안 될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요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 자, 그 보증 설정돼 있던 보증 기간이 끝났다 이거죠. 끝났다. 요게 이제 공제나 보증 보험일 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언제 할 것인가. 그것이 휴업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끝나기 전에, 반드시 끝나기 전에, 기간 만료되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하고 있다가, 끝났다 할지라도 안 하고 있다가 재개 신고하기 전까지 하면 되는 건지,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몽땅 이렇게 휴업하던 기간 중에 되냐 안 되냐 문제지. 자, 먼저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 사무소를 옮긴다는 문제입니다. 될까 안 될까요? 응? 가능할죠? 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전하는 거 돼요. 그 다음 쉬는 기간 동안 아예 그만두겠다는 거, 휴업 기간 동안에 폐업하겠다. 그것도 내가 그만두는데 아무 때가 어때? 가능하겠죠? 세 번째, 자,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서 보증 기간 끝났대요. 보증 기간이. 그럼 설정 다시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면 될까? 휴업이더라도 기간 만료되기 전까지 미리 하느냐? 안 하고 있다가 재개신고 전에 하느냐? 이 두 가지. 1번, 2번. 응? 요거는 2번이에요.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법이 아니라 국토부의 유권 해석에 의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해요. 요때까지 하면 돼. 이렇게 안 하고 있다가 재개신고하기 전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이제 휴업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나머지는 기억할 거 없고. 거기 이제 휴업 관련된 내용이었어. 이제 그 133쪽 얘기했을 것이고. 자, 그다음 넘어가시면 되겠죠, 이제. 그다음 다음 페이지 이제 134에 가면은 5번 제재. 자, 1번 보니까 4개를 묶으면 되겠어요. 3개월 초과 휴업, 그다음 재개, 변경 신고, 폐업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6개월 초과 휴업해버리면 임의적 등록 취소, 상대 취소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뜻이고, 그 두 개가 벌칙이라는 얘기예요. 자, 되셨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136쪽 넘어가서 제 9절 겸업제한 등이 나오죠. 이제 겸업제한 등. 이제 여기는 업무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업무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뜻이냐면, 자, 책을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범위라고 그래요.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데, 크게 두 가지. 어떤 업무다? 하나가 중개 업무의 범위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같이 한다. 겸 업무의 범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럼 이걸 왜 배우는데? 이유가 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개공이다라는 사람들은 종류가 몇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 개공 종류 몇 사람? 세 사람. 첫 번 누구요? 법인도 있고, 두 번째는요?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있고, 세 번째가 부칙상 개공도 있죠, 이렇게. 그럴 때 이 세 사람에 따라서 범위가 다 같으냐, 다르냐, 그 얘기예요. 같은지 다른지를 알아봐라, 그거지. 그럼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어떤 게 있나 알아봐야지 뭐. 일단 범위는 크게 업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개업과 겸업무 이렇게. 근데 사실 중개업무는 또 둘로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고. 범위 종류가 뭐가 있는데, 중개할 수 있는 대상 물건의 범위라는 게 있고, 대상 물건, 그다음 업무 지역의 범위를 이렇게 나눠져요. 물건과 지역으로. 그럼 중개 대상 물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의 의미였죠, 이게? 지지난주에 다 배웠잖아요, 이거? 총 한 5가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죠? 5가지. 그럼 대상 물건의 범위란 것은 이 세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 범위가 다른가 같은가의 문제예요. 같을까 다를까? 다시 말해서 세 사람 모두 다 5개를 다 중개할 수 있느냐, 아니 못하는 것도 있냐, 그 얘기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응?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나요? 만약에 자, 이 두 사람은 다 해도 된다. 그런데 부칙상 이런 사람은 다 못하고 토지와 건물만 중개한다. 뭐 이런 거 있냐고요.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했을 테니까 결론이 뭐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세 사람의 종별과 관계없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똑같다 그러면 되겠네. 그죠? 동일하다 이러면 되겠네.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구분이 안 된다고. 그럼 두 번째, 업무의 지역은 구분된다 안 된다? 이건 구분된더라. 어? 자, 구분되더라 이렇게. 사람을 나눠야 될 테니까. 그럼 세 사람 중에서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경우에 업무 지역이 어디였어요? 전국이고 전국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자, 그 사람 중에서 누구만 부칙상 규정된 계곡만은 전국이 아니었죠. 어디 것만 중개한다고? 어디 것만? 그가 현재 일하고 있는 사무소, 중개사무소 관할 어디 것만? 시도 내 것만. 요 시도란 뜻은 특별시, 강력시, 도를 말한다 그랬죠? 요 내 것만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내 것만 중개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야. 자, 원칙이라 쓸 테니까 다시 말해서 그럼 남양주에 사고 있는 부칙상 계곡이면 어디 것만 중개한다는 얘기예요. 남양주 그러면 안 되죠. 특광도니까. 경기도라고 그래야지. 경기도. 어? 경기도. 특광도니까 이게 지금. 이게 같은 뜻이잖아. 두 가지가 지금. 이거 헷갈리면요. 공법 못해요. 어? 이거 헷갈리면 공법 못한다니까 손 못 대 그러면. 공법은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거. 뭐 특별시 특광도 해가면서 엄청 많이 나온다니까. 그 앞쪽 국토계획법 쪽에 가면. 그렇죠. 이게 헷갈리면 그거 공부 그 앞에 손 못 댄다고 그거 아예. 그게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 시도, 시군구, 특광도, 특덕 이렇게 나온 거다고. 거기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거 정리 안 됐으면 그거 안 되면 기초가 흔들려서 안 된다고 그게. 누가 계획을 세우는지 해야 되는데 뭐 기본 계획을 누가 세우면서 어떻게 하는 그거 해야 되는데 주체를 모르면 뭐 용 안 되는 거지 뒤에가.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 지금 가장 기초인데. 자, 그럼 어쨌든 금방 남양주였을 때 경기도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서울시권 중개해 못해요. 못한다는 거지. 요 안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그럼 타도권 중개 안 돼요. 타시도권은 안 되는데. 자, 원칙이면 또 뭐가 있을까? 그 예외가 또 있겠지. 근데 이것의 예외는 뭔 뜻이야 그러면? 때했더라. 전국을 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 어떨 때 다 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다음 주쯤 배울 텐데 이거.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써요? 세 가지. 첫 번째, 거기 회원으로 가입하고. 두 번째, 그 정보망을 이용해서 중개한다면 그곳에 공개된 물건은 제한이 없다. 전국을 다 한다. 이렇게 배웠죠. 가물가물 기억이 나요? 그죠? 가물가물 기억나는 것 같아. 그죠? 자, 이제 요게 3, 4월 달 한번 또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5, 6월 달은 이제 기본서 아니에요. 요약집이 나오니까 그때는. 다음 3, 4월 달 여기 왔을 때 요거 한번 더 똑같이 한번 물 조금 깊이 가겠지만 좀 다 반복할 거란 말이에요. 3, 4월 때 가서 반복할 때 이렇게 바로바로 물어봐갖고 답이 안 나오면 분위기가 화기애매해진다고. 우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공부가 돼야 되는데 다시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럼 화기애매해져요. 가족적인 상황에서 분위기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건 가축적이 돼 그때는. 또 우리 화기애애하고 가족적으로 놀자고요. 화기애매하고 가축적이 되지 말고. 아까 제가 이 체격이라는 게 제가 이제 한신 60kg가 조금 넘어가요. 몸무게가. 키가 175인데 왔다 갔다 해. 59, 60에서 왔다 갔다 해 이게. 몸무게가 요게. 근데 이놈의 게 이제 좀 푹 쉬고 이렇게 소 없을 때 좀 푹 쉬고 그러면 좀 늘어나게 해요. 근데 63을 절대 안 넘어가. 그 평생 저는 살 쪄버리는 게 소원이에요. 진짜. 근데 빠지면 탁 빠져버려 또. 빠지는 것도. 그 이게 저는 안 빠지게 하려고 애를 써. 살 더 이상 안 빠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60kg, 한 60 좀, 지금 한 60이 나가더라고. 엊그저께 갔다 오니까. 근데 저는 한 70 나가는 게 소원이야. 70kg 나가는 게. 평생 소원이 그거예요. 살쪄보는 게. 근데 열심히 좀 쉬고 푹 쉬잖아요. 그럼 조금 늘어.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늘리는 게. 그럼 이제 제일 많은 게 63이었어 나는. 근데 3kg가 빠지면 한 일주일 고생하잖아요. 추억 많잖아. 그럼 확 빠져버렸다 이게. 그게 아주 그냥 그 고생을 많이 한 경험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있어 보니까. 그 살이 참 이렇게 쪼길 참 원하는데 살이 안 찌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살이 안 찌는 사람들, 마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성격이 지랄 맞아. 이게 좀 싸가지도 없고 말이지. 이렇게 이제 까탈스럽고 그렇다고. 이렇게 뭐라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 예? 이게 이제 좀 까탈스럽고 이래 보니까 까탈스럽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여튼 그래.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 살이 안 찌는 거지 뭐. 그러니까 들들 볶아요 지가. 그래 살이 안 찌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전 다른 질도 제거해야 돼요.
세탁소 못 맡겨. 두 줄 생겨, 이 두 줄. 그럼 흔 난다니까. 그럼 집에서 맨날 내가 데려야 돼. 타이도, 뭐, 이제 살씨도 맨날 데린다고, 이렇게. 그게 구두도 내가 닦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물건에 딱 정리를 딱 해놓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흩어져 있잖아. 그럼 막 흔들어. 그러니까는 기껏 가르쳐 놨어, 열심히. 근데 가르쳐 놓고 외우세요 해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 거, 그랬거든? 이거 중요합니다. 꼭 외워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절대 큰일 나 했는데, 다음에 모르고 또 모르고 있어.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모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분위기가? 응? 확 집에 가고 싶지나, 그냥. 응? 제가 그 달인지를 잘해요. 왜냐면 그 군대를 헌병을 갔다 오는 바람에 헌병 출신이라 맨날 3년 내내 배운 그거밖에 없어.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군대 생활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딱 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나. 옷 때린 거 하고 이제 구두 닦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그다음에 광약으로 요대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번쩍하는 거 있어.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막 그거 닦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나. 남들은 뭐 훈련 받은 기억 났다 그러는데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오직 구두 닦은 거 하고 바지 옷 때린 거 하고 그 이제 광 내는 거 있어요. 뭐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럼 내내 매 맞은 기억밖에 없고 말이지. 하여튼 자 오라고 돌아오시라고요. 지금 일단 여기 원칙이 이해했죠 이제? 그럼 이해한테 뭐겠습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해 중개한다면 공개된 건 전국이죠. 그러면 시험에 나왔어. 이 세 개 지문을 쭉 보니까 이 세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요렇게 나왔다 이거야. 그럼 맞아 틀려? 맞아. 맞다고. 요렇게 나오면 틀렸어요. 한 번 더. 세 개 다 들어가 있다 이거야. 그럼 맞는 거죠 이거? 근데 요렇게 자 지금 공개 안 보이죠? 그럼 틀렸다고 지문이. 요렇게 하면 맞다고. 아니 이용 안 한 게 아니라 공개된 거니까. 공개했다는 뜻은 당연히 이용한다는 당연히 이용했다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공개된 걸 공개한 걸 중개한 거니까. 그럼 다시 자 세 개 다 나오면 다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공개 안 보이면 틀렸다니까 이거는. 근데 공개가 보이면 맞는 거라고요. 그럼 반드시 무슨 말은 들어가 있어야겠어? 그렇지 이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어? 자, 다시 봤을 때 문장 길게 써놨을 텐데 딱 가입, 이용, 공개 맞네 이거. 근데 가입, 이용, 공개 안 보이네? 틀렸네. 근데 가입과 공개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경 쓰면서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그러니까 영어관 신경 쓰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요거 하나 그래서 요걸 조심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렇고 나서 이제 요거 이제 원칙 이외를 보시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는 자 겸업이란 거는 이제 같이 한다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같이 한다는 얘기인데 자 사람별로 구별하셔야 돼. 몇 사람 있어요 여기? 세 사람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저기 끌어오시면 되겠어. 누가 있어요? 법인이 있죠. 또 공인중개사 있고 또 자 부칙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제 법인들은 이렇게 됐어. 법인들은 너희들은 이것만 해 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이것만 해. 예? 몇 가지가 있던가요? 법률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랬었죠? 몇 가지? 6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6가지가. 그러니까 법인들은 요것만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거밖에 못해. 예? 다른 거 하지 마 라고 돼 있어 법에. 다른 거 안 된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다른 거 하면 되지. 자 그럼 다른 걸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적 취소가 되는 사유가 된다고 이렇게요. 그럼 일단 요거밖에 안 될 테니까 6개가 뭔데 물 봐야겠지만 저거밖에 안 된다. 다른 거 못 한다. 그렇게 해놓고 6개가 뭔데 책을 잠깐 돌아오면 지금 이제 기본서 136쪽에 있단 말이죠. 자,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업무 범위 해놓고 이게 누구 거라고 돼 있어요? 법인 거라고 돼 있죠. 그럼 자, 보니까 자, 그럼 이제 그 2번 동그라미에 중개업 이외 가능 업무죠? 그러면 자, 기업부터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효까지 있을 거야. 뒤에, 하나, 둘, 셋, 비읍까지.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니까 총 개수 몇 가지예요? 6개, 그죠? 6개. 6개인데, 지금 이제 기역은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업인지 이름만 아시면 돼. 그 내용은 뭐 알을 거 없고. 그걸 묻지 않아, 절대. 자, 기역 보니까 뭐라고 써놨죠? 중개 의뢰에 따른 도배 뭔지 아시죠? 벽지 바르는 거, 벽지. 그다음 이 사업체 소개를 해요. 소개. 근데 중요한 게, 자, 소개만 할 뿐이지, 그 이 사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운영 안 되는 거, 이제 소개만 해주면 돼. 소개. 도배업체나 이런 거 들어갔다가 소개해주는 거고. 근데 이제, 자, 그렇게 놓고 나서, 니은, 그 내용 읽지 마세요. 니은과 디귿을 묶으면 좋겠는데, 저기 떨어지니까 묶기 힘들죠. 그죠? 하여튼 묶으면 좋겠어요. 니은과 디귿을. 이렇게 묶는다 그러면은, 자, 니은과 디귿은 말이에요. 공통점이 두 가지거든, 지금. 공통점이. 자, 둘 다 뭐와 뭐에 대해서?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예요. 둘 다 뭐라고 써놨으니까 상업용 건축물 상가잖아, 상가. 또한 주택이잖아, 그럼?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 뿐이라고. 둘 다. 그럼 거기다가 만약에 뭐 농업용이다, 뭐 공업용이다라는 말 들어가면 틀렸다고, 그거는. 농공업용 들어가면 틀렸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공통점 뭐다? 둘 다 대행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대행자가. 에? 그 대행자를 빼면 틀려요, 또.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에요. 자, 니은번에서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업, 그럼 틀린 거라냐고요, 이건. 또 디귿번에 가서 뭐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업, 그럼 틀렸고. 반드시 무슨 말 붙어야 된다? 대행자가 붙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리을 보세요. 리을. 부동산의 이용과 개발 거래 상담이죠. 일명 뒤 뭐라 써놨죠?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써놨어요. 컨설팅업.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음 보니까 뭐라고 써놨나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과 경영 정보 제공이죠. 영어 스몰 A 앞에 있죠. 부동산 중개 프랜차이즈. 네,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다. 즉 체인을 형성한다, 그 말이에요. 자, 체인 형성한다. 지금 저 미음번 보고 있죠, 지금? 거기 계속 보고 계세요, 거기. 보시면서 답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해볼 테니까 OX. 제가 한 말이. 거기 보시라고, 나 보지 말고. 미음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과 경영 정보 제공을 업으로 할 수 있다. OX. 응? X요? 맞았어요. 왜 X지? 그렇지. 개업이란 말을 빼뜨렸네. 금방 근데 뭐라 했었어요? 개업자 빼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에 이렇게 표현했죠. 틀렸잖아, 그게. 그죠? 여러분 지금 책 보고 있으니까 틀린지 바로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지문으로 줘봐, 시험에서. 그게 얼른 눈에 띄겠나, 그게. 이해가나요, 무슨 얘기인지가? 에?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 틀리겠구나, 딱 눈에 딱 들어오지만, 그냥 시험장 가서 막 가슴 막 긴장된 상태인데, 시험장이니까 막 긴장되고 막 초조한 상태인데, 지문을 딱 주면 그게 눈에 들어오냐고, 그게. 그게 눈에 들어오게끔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업자를 빼면 틀려요, 그거는. 앞에 개업자가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읍번 나온 게 그거죠. 자, 경공매에 대한 뭐 권리 분석, 또 취득 알선 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6개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그럼 자, 법인들은 금방 설명드린 대로 그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못 한답니다. 다른 거 하면 뭐라고요? 상대적 취소. 그러면, 자, 이제 나머지 밑에 두 사람 보자고요. 밑에 두 사람을 묶으면 얘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개인이지, 개인. 그죠? 자, 개인 잘 들으셔야 되겠어요. 개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요? 뭘 하지 마라? 그것도 없어. 뭘 하라? 그것도 없어. 하라는 것도 없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아무것도 규정이 없다 그럴 테니까 공인중개사의 경우에 6개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아무것도 규정된 게 없을 테니까. 그럼 당연히 할 수 있다가 돼야지, 이렇게. 다 해요. 응? 다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뭘 하지 말라는 것도 없잖아요, 또.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업을 해도 돼야 안 돼요? 되지, 그죠? 다 돼요. 다른 것도 해도 된다 이거죠. 뭘 해도 된다니까 뭘 해도 다? 그럼 이제 심지어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들은 말이에요. 우리 법에 의하면 어떤 걸 같이 해도 제한을 할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다고. 우리 법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것도 못 막아요. 뭐든지 같이 할 수가 있어. 아주 심한 표현을 쓰면 말이에요. 공무원이야, 공무원. 공무원인데 공인중개사 개공이래. 그래도 우리 법으로는 안 되는 거, 타치가. 근데 현실적으로 될까요, 그게? 안 되죠. 국가공무법으로 금지해놨지. 국가공무법에서. 안 되겠지. 우리 법으로는 안 돼. 근데 우리 법으로 타치가 안 된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할 때 어떤 걸 같이 해도 타치가 안 돼. 전혀 제한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법으로 금지가 되기 있던 이상. 그런 얘기죠. 자, 그 얘기였고. 그 다음에 부채상 보세요. 이 사람도 개인이죠, 지금. 개인이니까 아무것도 규정된 게 없다 그랬죠. 그리고 그자 역시 이것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지요. 있죠.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겠죠. 해도 돼요. 똑같다고 지금. 개인들이니까. 다만, 자, 금방 6개 봤었죠, 내용 요거? 여기서 하나는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요거는 그거 하려고 그러면 법을 많이 알아야 되거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뭐예요? 비읍번이에요, 비읍번. 경공매. 그건 아무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고, 법도 많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넌 하지 마라, 그거지.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붙이기 될 때는 경공매의 업무는 제외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외해야 된다. 못한다. 제외해야 되니까. 자, 지금 이제 정리했어요, 지금. 자, 보시면 이제 이거 우리가 뭘 배웠냐니까 범위를 본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사람별 범위를 본 건데, 일단 중개 업무에서는 첫 번째, 물건은 구분이 안 가죠. 지역은 구별이 되죠. 누구만? 부칙만. 이렇게 원칙과 예외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겸업무에서는 누가 구분이 가요? 법인하고 부칙이죠. 법인들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다른 거 안 되니까. 부칙인 사람들은 다 되지만 못 못하니까. 경매는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일단 저기 범위를 구분한 결과 사람 중에서 이 두 사람만이 범위가 구분이 가네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보세요. 이 사람은 물건 다 할 수 있죠? 지역 전국이죠? 이거 다 되죠? 다른 거 해도 되죠? 어떤 것도 구분이 안 돼. 제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누구만 그래 보니까. 공인중개사인 경우만 아무것도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럼 사람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가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쉽죠? 쉬워. 근데 쉬운데 문제가 돼서 나오면 헷갈려. 그 희한하게. 내용은 다 이해한 거잖아, 그죠? 한 번 들으면 다 이해한다고 여기는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한 번 딱 수업 들으면 시험 볼 때까지 이해가 다 된다니까? 다 이해하고 있다니까, 그걸. 근데 문제, 이해되는 게 문제가 아니죠. 문제 답을 골라야겠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책 정리한 다음 쉬었다 얘기했죠? 자, 넘어가시면. 자, 겸업은 필요 없겠고 쭉 지나가셔서 어디 가시느냐? 140페이지. 자, 큰 2번 보세요. 업무 지역 써 있죠? 업무 지역인데, 자, 1번. 법인과 공인중개사에서 1번 동그라미 어디랍니까? 전국. 그 다음 양으로 2번은 부칙상 기공이죠? 원칙과 이유로 나눠져 있죠? 원칙이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당해 중개사무소 소재하고 있는 특광도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 안에 있는 것만 중개할 수 있다 써 있잖아요. 특광도 관할구역으로 하며 이랬으니까 바로 뭐예요? 그게 시도 내만 한다. 네? 그 안에 것만 중개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2번 예외로 내려오시면 첫 줄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뭐하고 가입 동그라미 이를 뭐해서 이용해서 자 중개한다면 두 번째 줄 그 정보망에 공개된 건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다. 외의 거니까 전국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법 조문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가입과 이용과 공개가 다 나오면 맞는 거다. 근데 아까 공개가 빠지면 맞다 틀리다고. 틀렸다고. 이렇게 되면 맞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럼 어떤 표현은 들어가 있어야겠다? 공개란 말은 들어가야겠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어요. 141쪽 3번이죠. 중개 대상물의 범위. 자, 1번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법령은 종별에 따라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넷째 줄. 자, 그래서 대상물의 범위가 동일하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업무 범위를 정리하신 거라고요. 자, 되셨고 넘어가서 이제 그 142쪽에서 교육이 나오죠. 이건 자 잠깐 또 쉬었다가 또 가기로 하고요.